지금 다음 주 월급 이렇게 4회차거든요. 지금 큰 제목으로 보면 오늘 한 게 공간 디자인 계획 기본 계획이라고 김대영 쌤이 재능 기부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은 목공 작업에 초에서 뭔가 만들어 볼 겁니다. 같이 기본 장비에 대한 요구를 제가 지금 3시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1시간 정도 올 여유가 있어서 기본 기계 인테리어에 쓰는 기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정도는 작업을 사서 싸보시고 해볼 수 있게 하고, 오늘은 기본 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오늘 익히시고, 그리고 다음 요주 금요일 날 시험을 하나 만들고 오는데, 만드는 건 조그만 앉을 수 있는 개인용 의자 정도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나은지, 한번 생각해. 아까는 공간 박스라고 했어요. 그걸 만든다는지 공간에 좀 준비를 해서 하나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3회차에는 전기하고 페인트가 같이 돼 있어요. 전기하시는 분 와서 기본 이거 지금 정들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 LED 너무 설치할 거거든요. 그걸로 도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스위치를 한번 달아보고 껐다 켰다 하는 그거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든지 이렇게 보고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페인트가 우리나라 지금 수입되는 페인트가 던 에드워드라는 페인트가 있어요. 그게 친환경 자재를 쓰고 있고 되게 좀 좋은 제품들을 하는데, 거기 부산에서 판매하는 가게 가신 분인데 저하고 좀 인터넷에서 저도 많이 좀 사가고 했었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진짜 큰 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같이 또 실습을 하는 거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4회차에는 처음엔 타일만 잡아놨는데, 어쨌든 이게 직접 할 수 있는 대로 장판도 할 수 있고 백지도 할 수 있다 해서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마감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일하고, 장판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마을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하나에다가 조그마한 야외 어른들 앉아 계시면 그런 거 하나 만들고, 거기다 장판을 들고 세워서 그거 정도는 기존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하나 정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또 여기 타일은 실제로 시원하시면 타일 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 정도만 같이 좀 배워두면, 벽 정도는 되게 쉽거든요. 바닥이 좀 어려워요. 벽은 저도 집을 지으면, 주택을 지으면 그러니까 주방에 하는 타일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색감이 중요하니까 주로 잘 하거든요. 바닥 타일은 경사가 잘 물이 잘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들 구별 잘 맞춰야 작업하셔야 되는 거고, 그 구별 작업만 잘 하시면 타일 붙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고 진행을 작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 제가 같이 좀 중간 탭에 좀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저쪽부터 좀 돌아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들으시고 돌을 좀 나눠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은 그렇게 크게 작업 안 하시니까 돌을 나눠 작업하기 때문에 더 많이 쓰시면 되고, 일단 나눠드리니까 많이 쓰시고 다음 작업을 하셔도 되니까. 이거는 일회용 장갑들이거든요. 이거 끼시면은 약간 이제 손하고 이게 간격이 좀 있어가지고, 손가락하고 간격이 있어가지고 작업하는데 좀 불편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버리는 용도로 많이 쓰고, 요런 거 이제 3M 장갑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끼면은 손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간이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걸로는 좀 섬세한 작업들 할 적에는 이걸로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작업을 하려면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거나 색을 자르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하는 모든 걸 그려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도구로서 이게 90도 딱 직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직각이 되어 있는 이런 거 갖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떨어뜨리면 이게 휘어지잖아요. 약간 그죠? 그래서 각이 안 맞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자재는 되게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특히나 요자 같은 건 나무 할 때 쓰는 건데, 보시면 여기는 센치거든요. 여기 보면 다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자수로 해서 전통 그 치수 있지 않습니까? 한자, 두자, 그 자 기준으로 된 자거든요. 요 자가 그냥 좀 다릅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게 돼 있고,
요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을 합니다. 여기 요번에 좀 다른 데보다 좀 두껍게 돼 있어서 좀 만져보시면 그러니까 안 들리게 제작하고 있지만 이걸 떨어뜨리거나 밟거나 하면 얘는 못 써요. 이게 되게 좀 비싸거든요. 비싸. 펴지게 되기 때문에 비싼. 이거 되게 조심해서 그러니까 목수들이 가장 기능이 나도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보통 그 용접하시는 분들이나 세하시는 분들 이걸 다 쓰거든요. 요거 작업하시고 이건 목조 주택 할 때 각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각도. 그러니까 목조 대고 지붕에 물매도 있잖아요. 물매 짤 때도 각도 작업을 할 때 무슨 치수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하면 그 각도대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치수가 다 이렇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또 수평대도 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수직을 보고 수평 이렇게 이걸 딱 중간에 선이 양쪽에 중간에 딱 맞추면 이게 수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추고 여기 보면 이 끄은 게 수직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이런 그 작업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게 자들로 이렇게 사이다 연필이나 걷는 도구에서 꺼서 모양을 딱 잡아놓고요. 잡아놓고 뒤에 이제 자르는 도구나 이게 가공하는 도구들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수평 아까 말씀 수평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짧으면 그 수평을 길게 못 보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긴 도구를 할 때는 긴 글로 쓰고 해요. 짧은 부분 잡을 때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 얘가 수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약간 비슷하죠. 한쪽 몰렸죠, 약간. 이게 수평이 아닌 거예요, 약간. 살짝 이게 보면 이렇게 살짝 끌어주면 약간 중간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내려간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되게 집을 지을 때는 좀 길게 해서 좀 전체적인 수평을 볼 수 있게 보는 거고요. 그런 도구 수평도 보고 그리고 자를 보시면 이 자는 대들 다 쓰시잖아요. 쓰는데 잘 보면 이게 끝에가 까딱거려요. 이렇게 까딱거리는 이유를 아시면 고장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치수를 재는데 이렇게 해서 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걸어서 밀어서 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재질의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치수가. 그러니까 걸어서 열 때는 딱 이렇게 내려놔서 그만큼 길이가 재지는 거고 밀 때는 구멍을 속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까딱거리다 보니까 딱 들어가면 그 두께가 포함되어서 이제 길이가 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저렇게. 이게 까딱까딱거리는 게 고장난 게 아니고 실제로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요새는 보면 또 자가 이렇게 멈추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자가 이렇게 누우면 일 같은 경우 바로 누우면 잠깐 다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이런 스토퍼 돼 있는 거 사시면 스토퍼 좀 된 거 사시면 치수자도 좀 편하고 덜 위험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류가 있고 그리고 가공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톱입니다. 요새 한 10년 상간에 이전에는 전기선을 다 연결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다 전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원형톱도 다 그랬었는데 지붕에 올라간 작업하는 사람들도 다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연결선에 밟아서 위험해지는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배터리 충전이 잘 나오다 보니까 거의 다 충전식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웬만한 공구들이 다 충전식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이게 원형톱입니다. 원형으로 돌아가는 톱인데 전동 공구 중 가장 위험한 게 그러니까 도는 기구입니다. 도는 기구에 장갑이 말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도 의상도 그렇고 그 장갑도 정확하게 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늘어지게 끼면 이게 말리면 싹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작업할 때는 장갑을 목소리 안 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 이유가 손을 가까이 대는데 이 장갑이 말리면 되잖아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작업하실 때 목도리나 스카프나 이런 걸 하시면 사실 말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보면 벌써 장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하고 깔끔하게 몸을 뭔가 튀어나온 게 없이 하시는 게 이게 도움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뭐가 있으면 말려 나가니까 그런 거 좀 되게 조심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도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기본만 지키면 괜찮거든요. 요게 원형톱입니다. 원형톱 가장 많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직소라고 합니다. 이게 요거는 그 면에 대해서 이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잘라가는 건데 안에 커피숍 갔을 때 구멍 나더라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요건 좀 짧은데 긴 게 있어요. 긴 게 하면 그거 좀 더 깔끔하게 돌릴 수 있겠죠. 이게 움직이게 하면 바닥 면에 대고 여기 작동시키는 도구가 있어요. 앞에 날이 앞에 달려 있어서 톱질을 좀 자는 거. 그럼 자기가 자기가 모양을 내는 경우는 이렇게 힘들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전동 공구들을 손가락의 감각에 따라서 살짝 당기면 살짝 밀려요. 그렇게 깔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그걸 좀 조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전동 공구의 원칙이 뭐냐면 내가 이거 나무를 자를 거다, 폭을 자를 거다, 그에 따른 날이 다를 거죠, 그죠? 날이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자를 때 절대 먼저 대놓고 자르면 안 돼요. 다 살짝 띄우고 돌려놓고 얘를 넣어야지 돌아가지. 대놓고 이거 돌리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니까 요가 더 힘이 없기 때문에 탁 걸릴 수도 있는데 힘이 많이 들어오면 튕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요. 그라인드 같은 경우도 탁 대놓고 이렇게 탁 튀어. 그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해서 전원을 넣고 돌리고 난 뒤에 탁 대죠. 모든 전동공구의 기본 원칙입니다. 요것도 보면 어떤 사람이 딱 대가 이러면 얘가 안 가거든요. 안 가고 그러니까 저 살짝 한 1cm만 되면 돼요. 1cm만 되면 딱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책상 다 자르겠다. 이건 직소입니다. 직소. 직을 움직여서 그 나무를 자르는 기계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원형소. 그리고 가장 많은 선은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트리머라는 겁니다. 트리머라는 건데 이거는 마감을 할 때 쓰시면 되게 다양한 모습을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한 날이 있어요. 날의 모양 따라 깎이는 거거든요. 보통 보시면 이런 데 마감을 보면 좀 둥글게 돼 있는 데 있죠. 둥글게 깎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둥글지 않고 이렇게 S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마감이 이쁘게 돼 있는. 아, 모서리 부분. 예. 그걸 다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내고 이렇게 전동 돌려서 쭉 가면 그 모양대로 요거 생긴 모양대로 다 잘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을 낼 수 있는. 얘가 얘를 하고 안 하고가 모양이 확 달라요. 품질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요 놈을 교체를 했어. 근데 요건 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크리머라고 그러고, 그보다 큰 게 있어요. 또 사이즈가 좀 큰 걸 해서 아예 그냥 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루타, 이런 개 이름 루타라고 그러는데 고정형으로 해서 그 나무 자체를 움직이면서 막 깎아내는 게 있고요. 그것도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하나 너무 위험해요. 이건 새를 자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나오는 거 앞에 있는 거 사람 나오는 게 지금 이게 기본이 원래 이제 날이 달려 있어요. 그 보호구가. 근데 거의 작업자들이 안 써요. 그 달려 있으면 그만큼밖에 못 자르기 때문에 거의 다 날을 떼고 하는데, 이 보시면 다양한 날들이 있어요. 요거 이런 식으로 저 보시면 자르는 거 진짜 많죠. 각 용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새를 자르기 위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새를 자르는 거고, 이거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 수세미처럼 생겼죠. 이런 게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나무에다 이걸 쓰면 나무에 그 단단한 면안 쓰면 나눠지면서 그 무늬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렇게 가르니까 그러니까 고풍스럽게 나오는 타입, 단지 갈아내는 거고요. 그게 여러 개 두 개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 정도도 아니고, 쇠 하는 사람도 이걸로 쇠를 이제 막 노구를 다 끊어내기도 하거든요. 얘는 다양한 현장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고 또 되게 하는데, 이거는 기본이 뭐냐면 여기에 아마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장이 사고가 나는 걸 가장 많이 했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다운됐어요. 공장의 기계가 다운됐는데 이걸 놔두고 그냥 실어가고 그런 거 하면 다시 올라오면 되겠어요. 얘가 막 날아다녀요. 그보다 좀 큰 게 이만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거 자체가 막 날아다니면 사람이 다치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기가 내려가면 이걸 다운시키고 이걸 내리고 전원을 뽑아놔야 돼요. 이 공구는 자기 전원도 내리고 콘센트를 뽑아놓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고 이걸 이제 나무 날을 달면 나무를 달는 거 그런 개념이고, 이건 그라인더라고 하거든요. 갈아내는 도구를 많이 쓰는 그라인더라는 도구를 많이 쓰고, 그리고 요거는 사포입니다. 사포는 아시죠, 그죠? 사포를 이제 기계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되게
공사 현장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제일 크게 다치는 공구가 그라인더예요. 그라인더는 여러 번 다시 공부를 해서라도 조심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 자신이 없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사포인데 이게 요즘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모으는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되게 많이 나는 사포인데 요거를 이렇게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기 그 공방에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들인데 여기다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면 구멍으로 사포질을 하면 먼지가 잘 빨려들어가지고 모여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요거는 손이 다 이렇게 맞잖아요.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 거기도 한데 좀 거칠어도 이거는 손가락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거 들고 사람이 막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지 않고 여기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시면 다 요거 사면 가장 좋아요. 사면 먼지 빨려 들어가서 조그만 작업할 때는 먼지가 그리 많이 나지도 않고 면을 잡아주기 좀 좋거든요. 부품 잡아주기 좋고 그리고 전동 사포입니다. 전동 사포고 그리고 제가 이 장비를 여기다가 그 300만 원씩 사서 놔두기로 했거든요. 그중에 얘를 얘하고 요 사포하고 기본 그 개인 공부 정도를 살 겁니다. 근데 얘가 제일 많이 써요. 얘가 지금 많이 나이도 좀 금방 계속 오는데 이 기분만 지키면 돼. 이게 막 위에 오면 이 면이가 있어요. 그 면을 딱 붙여놓으면 돼요. 붙여놓고 자르면 걔가 튀지 않아요. 근데 이따르게 하거나 들을 들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안 붙여놓으면 내가 이런 거지. 딱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려고 해요. 지금 본인 아까 저 치수학 하는 곡자로 치수를 재잖아요. 다 해서 이렇게 요 폭대로 치수를 재서 다 자르고 이렇게 하면 그걸 조립해서 그 뒤쪽에 가는 피스 못이 다양한 못이 있거든. 그 못으로 드릴을 딱 박아주면 박스가 하나 생기는 거죠. 요걸 좀 이따 다 눌러보고 조립 좀 안 와서 한 번씩 해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거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기분만 지키시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게 뭐냐면 클램프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랐잖아요. 잘라서 이렇게 해서 피스를 박아 본드를 붙여 피스를 박으려면 얘가 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기본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데 조그만 건 이걸로 잡으면 되지만 큰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거는 이걸 잡다 할 때 가고에 하면 얘를 이 정도 한 걸리는 거죠. 걸리고 이렇게 쪼아주면서 살짝 들어가요. 한번 딱 쪼아지면 딱 크게 쪼아지죠. 그러면 조금의 틈새도 착 잡아주니까 이런 걸로 잡아주면 되게 좋습니다. 가구할 때 좀 많이 쓰고요. 기본 공구는 이 정도고요. 아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형소라고 소는 영어로 소니까 원형톱이라서 원소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직소 이게 직으로 움직이는 직소고요. 그리고 얘는 트리머. 네, 트리머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조금 쓰고 안 쓰고 하는 게 되게 분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얘도 그 자리 딱 잘 잡아놔 주면 돼. 삐딱하게 하나 이렇게 안 들면 문제지. 바닥이 딱 돼 있거든요. 여기들만 그대로만 싹 하면 깔끔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걸 지금 가구에 이게 가구의 마감이라고 보시는 거하고 얘를 해줄 거하고 제가 날을 좀 넣어놨거든요. 이 날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거기 딱 빼주고 그냥 딱 빼주고 하는 거 좋아해요. 둥글게 되거든요, 개념이. 요 면의 모양을 다양하게 잡으려면 여기 날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요 X점 하면 되고 다양하게 자르는 거죠. 기본 요 정도 공구면 기본 전동 공구 정도는 내부에 쓸 수 있는 충분히 되고요. 반대편에 또 가시면 그냥 요 커브레스 선풍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거 무슨 용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금도 쌤 아시죠? 하셨대요. 이게 용접할 때 쓰는 용접하고 나면 또 똥을 뜯어내고 쓰는 거고. 방식도 좀 다양하거든요. 또 다른데 이거는 저희가 목공 수업할 때 쓰는 나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 나무를 약간 박스를 만드시고 하실 때 이런 걸로 맞추면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러니까 못 쓰는 나무를 한쪽 더 위에다 대고 이걸 치시든지 아니면 나무망치를 간단히 치는 나무망치는 좋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건 제품이라 생각해야 되거든요. 최종이 마감이 되어 있는 원목 마취 그게 마감이기 때문에 그 마감을 손상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르고 남은 동가리도 이런 동가리 위에서 그 동가리 위에 대고 치더라도 치주시면 그럼 그 개만 정체로 이렇게 밑에는 그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 요것도 고망치가 되어 있는데 고망치 이게 하나 살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하려고 조금 움직일 때는 얘는 성장생명 이런 걸로 하나 쓰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한번 여쭤보신 게 있었는데 베개 박을 때 베개 콘크리트 면일 때는 어떻게 박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여기 지금 보시면 다양한 날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금색 나는 게 이게 쇠를 구멍 뚫는 겁니다. 쇠를 구멍 뚫는 거 뚫는 기계는 다 똑같아요. 같은데 이 날을 어떻게 하냐거든요. 이걸 넣으면 지금 여기 십자되어 있으면 이게 나사를 쪼고 풀갈 수 있거든요. 풀갈 수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쓰면 요거는 쇠를 구멍 뚫는 여러 가지 사이즈를 뚫고 요건 나무를 뚫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나무 뚫는 거는 딱 중심에 정확하게 핀이 딱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정확하게 뚫는 것이죠. 그리고 요걸 보시면 앞에가 좀 날이 좀 다르죠 모양이. 요거는 콘크리트를 뚫는 겁니다. 콘크리트 기를 뚫게 되어 있는 거라서 용도에 따라서 날이 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거 좀 더 넓게 뚫는 좀 넓게 뚫을 수 있게. 이건 되게 간단한 거 잘 못 뚫는 거예요. 스코보드나 좀 부드러운 재질의 나무들을 뚫기에 좀 용이한 거고요. 잠시만요. 한 개씩 한번 잡아보시죠. 이건 칼부록이라는 거거든요. 칼부록이라는 작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뚫어요. 이걸로 뚫고 나면 콘크리트 뚫은데 그냥 못을 박아버리면 못이 불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칼부록이라는 얘를 박아서 얘는 되게 길잖아. 긴 걸 갖고 왔는데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내가 그게 이건 되게 작잖아요. 그죠? 요 정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 액자나 그런 거 요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 정도 길이 뚫어주고 얘를 넣고 일반 핏을 박으면 돼요. 박으면 이 안에 지금 여기가 중간에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 나무 그러니까 못에 앞머리가 들어가면 이 앞머리가 들어가면 이 안에가 좁기 때문에 요 양쪽이 벌어지게 돼 있어. 벌어지면서 기본 뚫어놓은 사이즈가 만약에 5mm가 뚫어놨다면 요건 5mm 두께인데 못이 들어가면 더 벌어져서 7mm나 6mm 되면 이렇게 꽉 쪼아주는 거예요. 쪼아주면 절대로 안 빠지게 돼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벌어지게 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에는 요걸 쓰시면 절대 악세마가 잘 빠지더라 하시는데 이걸 쓰면 절대 안 빠지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요새는 스코보드로 집에 마감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알로그램 쌤 얘기하셨는데 스코보드에다가 이제 바다라고 이제 입히고 이렇게 아까 망을 입히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장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코보드는 힘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양심 있는 분들은 안에다 합판을 치고 스코보드 쳐. 그러면 좀 안에 작업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스코보드만 좀 약하게 쳤다 할 경우에는 스코보드용 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굵은 게 있어요. 마찰력을 줘야 되니까 되게 이만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걸 돌려가서 작작게 돼 있어서 스코보드에도 요새 TV 벽에 붙이는 TV 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도구가 돼 있고, 근데 그걸 일반 시공자들이 그걸 잘 안 쓰다 보니까 잘 빠진다는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끼우고 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컴프레셔라고 공기를 압축시키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에 압축된 공기를 가지고 얘 넣어주면 요걸 통칭해서 타카라 그러거든요. 아까 소리한다 그러는데 타카라 그러는데 얘들이 또 공기 압력이 들어가서 이게 안에 있는 총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총알이 들어가는데 이 총알 들어가는 데서 이게 혀라고 그러는데 혀같이 생긴 게 침이다. 침 여기로 하나씩 나와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건 도구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가장 보시면 이것도 한번 더 돌려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시면 이건 되게 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하면 이게 총을 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감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통의 못들이 머리가 있잖아요. 몸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감이 보이고 보기가 싫거든요. 또 스코보드에 보면 마감하는데 그 타카 자국이 있어서 그걸 빠다 메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마감에 쓸 수 있는 우리 원목을 쓰게 되면 마감이 깔끔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실타카라고 합니다. 실처럼 얇다고 실타카라고 그러는데 마감용을 좀 씁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 기지가 다양해요. 내가 쓰고 싶은 기지에 따라서 이 30대 있으면 30이고 3cm예요. 그리고 18대 있으면 18mm. 그건 다양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내가 세밀한 깊이대로 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거는 이게 그냥 차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면 절대 안 나가요. 그리고 여기 안전이 하나 더 돼 있어요. 얘를 하나 당기고 얘를 당겨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 이렇게 딱 그냥 툭툭 보면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을 딱 해놓은 거예요. 많이 아픕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기본 그러니까 보시면 종류가 좀 다른데 제가 지금은 피는 아예 안 보이죠. 얘는 쏘면 얘는 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 자국이 보이지. 요거는 보통 합판이나 그런 스코브 같은 재질을 최종 마감이 아닐 때 잡아주고 하는 게 보면 사둘둘이 돼 있잖아요. 이름이 여기 보면 사둘둘 돼 있고 얘도 사둘둘이 돼 있어요. 얘는 사둘둘이 뭐냐면 폭이 3mm고 깊이가 22mm. 그러니까 2cm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총알 보시면 그렇게 생겼죠. 폭이 4에 깊이가 22.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좁으니까 얇은 합판 같은 게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폭이 좀 좁게 들어가는 거고, 이 합판을 우리가 보통 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다루기 이렇게 상을 이렇게 걸어 사이즈를 보면 여기다 합판을 대고 합판을 여기다 위에 합판 위에 대고 얘하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감이 딱 고정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10줄줄입니다. 여기 좀 넓죠? 여기에 1cm입니다. 줄줄이 여기 2cm, 깊이는 똑같죠? 똑같은 깊이인데 좀 넓게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조금 얇은 합판 같은 경우는 잘 깨지니까 좀 넓어야지 합판이나 스포 같은 경우 좀 넓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좀 찌라면 잘 안 박혀요. 그러니까 딱 면을 딱 대고 수직으로 대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만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지, 그치? 사둘둘은 그러니까 폭 4에 깊이 22. 요거는 폭이 1cm에 깊이가 22.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는 또 30입니다. 30이면 뭐겠습니까? 깊이 30. 네, 깊이가 30입니다. 여기 보면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얘는 핀타이기 때문에 요 길이만 나온 거거든요. 길이가 30입니다. 근데 저희가 1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해서 이게 만약 콘크리트 면에다 한 요 정도가 차이 안 나는데 얘 긴 걸 쓰면 안 박히겠죠. 그러면 좀 짧은 거 써야 되고 마감에 따라서 또 다 깊이를 살 수 있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봐보시면 자국이 나오죠. 스코보드에 자국이 더 나요. 스코보드 아까 스코보드에 이걸 치면
자국이 나서 거기다 바닥을 메꾸고 이제 도장을 하는 거거든요. 봄이 뒤로 치는 거죠. 얘들은 22mm니까 이 두께가 22mm 그러니까 안 나오고 얘는 30mm 조금 튀어나오거든요. 깊이가 그죠. 그건 좀 그리고 지금 이 T50이랑 지하고 이거는 오면 되겠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이라고 말씀드린 다루기를 100mm 이렇게 짜거든요. 짜는데 이 폭을 갖다 보통 우리가 합판의 크기가 그러니까 48이라는 게 있고 36이라는 게 있어. 그게 폭이 그러니까 1220이라는 폭이 딱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1220이면 그걸 나누는데 400으로 나누면 300으로 나누냐 나눠서 이 상을 그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판을 붙이면 합판을 안 잘라도 딱 그 자리에 딱 맞게. 맨 끝에 합판이 반에 걸리고 4개를 나누고 마지막에도 반반 걸리게 돼서 서로 이렇게 이겨갈 수 있게 하고 합판을 굳이 가공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을 자르려면 쌍을 때 쓰는 그 도구가 이거 2개입니다. 2개인데 이게 좀 다르지. T50, CT64가 종류가 다르잖아요. 알이 어떻게 다르냐면 알의 굵기가 많이 다르죠. 굵기 좀 다르죠. 깊이는 좀 들 수 있는데 얘가 이 CT64에 들어가는 애입니다. 64라는 게 깊이가 64. 예. 그리고 T50은 요게 50입니다. 여기 좀 차이 나지. 근데 요 굵기도 좀 차이 납니다. 근데 좀 되게 섬세하게 작업해야 될 경우에는 인테리어 목수분들은 이 T50을 많이 씁니다. 이게 좀 작으니까 좀 깊이도 덜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루기가 이게 폭이 원래 규정은 3cm거든요. 근데 요새 좀 다루기 폭이 점점 좁아진대요. 나무를 아낀다고 더 많은 걸 만들려고 이게 옛날에 3cm 정규기계였는데 많이 작아지고 있대요. 한 27mm 정도 돼, 8mm 정도 돼. 요새 건 그런데 그게 T50은 충분히 막혀야 해. 막히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만들 때 이걸 요새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일부러 많이 삐죽삐죽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좀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길을 맞추면 해놓고 이렇게 딱 수지 맞추면 됩니다. 이게 다 맞춰갑니다. 이 공기의 힘이 대단한 게 압력을 가지고 충분히 이 긴 못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들어가는 알 중에 또 그 마감으로 하는 금색으로 생긴 마감하는 게 있어요. 보통 집에 몰딩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강화마루 하고 몰딩 할 때 이게 딱 붙이기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마감이 돼 있는 무드못이라고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못이 있어요. 그것도 얘한테 들어가죠. 마감용도 있고 얘는 큰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때까지 설명드린 건 다 콘크리트에 못 들어갑니다. 다 나무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CT64인데 얘가 있어요. 이 생긴 좀 다르게 생겼지. 앞도 좁하게. 얘는 ST라고는 아니거든요. ST는 요걸 받아서 하는 콘크리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콘크리트 이게 좀 깊이가 다른데 이거는 너무 커서 사실 다 박히기 쉽지 않은데 이것도 깊이가 다 다양해요. 이건 되게 짧지. 여기 보면 선이 잘 꺼져 있다니까. 요 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얘는 긴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고 최대치가 64고요. 작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거기 맞는 벽에 강도나무에 맞춰서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콘크리트에 박을 수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뼈를 짤 때 얘가 되게 많이 쓰이죠. 박아줘야 되니까. 요거 좀 이따가 조를 나누면서 한 번씩 이렇게 여기 박아보시면 하면 돼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리만 많이 날 뿐이지 기본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본만 잘 지키면 절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그 위험한 거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인테리어 목수들이 어설프게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잡고 스를 한번 쳐가지고 여기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기분을 안 지켜서 그래.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안 되면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도 여기 대고 제가 자기 좀 진짜 한 1인 했다고 손가락 갖다 대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직선 나갈 때 있지만 안에 옹이가 있을 경우에는 휘거든요. 옹이는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 나무길 안에 있는 옹이 같은 경우 있으면 제가 가면 그때 휘어버리기 때문에 누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 정도만 끼워주면 돼. 그 얘가 64mm짜리니까 그 14mm 움직일 정도 안에서만 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좀 했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병원에 이렇게 제가 데리고 앉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그 기본만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못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아까 저 칼브록은 설명드렸지, 그지? 칼브록이라는 못이 있는데 여기 좀 당겨보시면 여기 보면 다양한 못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크게 양이 많은 못들은 다 목조주택용 못이에요. 한 개씩 다 잡아보시면 좀 당겨있죠? 이 못에 좀 특이한 점이 한번 또 혹시 보시고 발견하신 분 이야기를 못이 특이한 게 있어요. 일반 못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일반 못은 되게 이게 가까이 박으면 이게 여기 박으면 나무결이 이렇게 돼 있어서 멀리 있기 때문에 안 깨지거든요. 근데 가까이 박으면 여기 요 바로 옆에 결이 있다 보니 깨져요. 뜯어지고 많이 하는데 얘는 최대한 그래도 많이 안 뜯어져요. 그 덩어리 보시면 약간 이렇게 선이 꺼져 있죠. 보면 그죠? 선이 꺼져 있는데 이게 불과 한 2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저도 대만에서 수입한 거 쓰고 그랬거든요. 약간 결이가 있죠. 선이가 있잖아요. 그 덩어리에. 그 브릿지 넣듯이 사건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분량이 아니고 이게 일종의 그 뭐라는 게 그 드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 드릴들이 날이 있더라 아닙니까? 날처럼 드릴 역할을 해서 좀 파주어서 나무가 깨지지 않게 고무를 뚫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허 일종의 특허죠. 이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때문에 나무 깨지가 안 깨지는 게 차이가 확 나요. 특히나 우리 저 아까 장 같은 거 짜면 그 틈머리에 다 고무를 박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가장 조심하게 하려면 드릴을 한번 뚫고 놓고 이게 박으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아닐 때도 얘를 쓰면 거의 확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좀 깊이가 되게 다양해요. 요즘 깊이가 되게 다양하게 되죠. 이렇게 많이 또 그 나무의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좀 굵은 나무 쓸 경우에 이렇게 이거보다 이 정도 되는 나무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 쓰면 되는데 뭔가 공이 이런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고 목조에서는 그런데 받으셨어요? 근데 얘는 앞에가 날개가 두 개가 있죠. 얘는 쇠를 뚫는 역할입니다. 네, 쇠를 뚫는 길이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보면 피스의 종류들이 다 다양한데 이건 나무에 박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뚫려버리면 나무에 잡아줘서 힘을 받는 건데 이것처럼 드릴처럼 뚫어버리면 나무가 잡는 힘이 없어져 버리면 구멍이 나버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쇠를 자를 때 앞에 이 날이 쇠를 깎아내는 겁니다. 날이. 이렇게 생긴 거 보면 다 쇠를 구멍 뚫는 도구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저는 이걸 산 이유는 제가 데크 작업을 할 때 밑에 상을 쇠로 각 파이프를 대고 위에 데크를 박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는 위에서 잡아주고 밑에 구멍을 뚫어서 데크를 고정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개씩 갖고 계셔도 됩니다. 한 푼에
여기도 까만 것도 보시면 앞에 또 이렇게 또 양쪽에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 거는 새를 기본적으로 자르고 구멍 뚫고 박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칼부록 말씀드렸잖아요. 칼부록이 약간 이게 그 칼부록 그 콘크리트 뚫으려면 좀 힘이 있어야 돼서 일반 우리 이런 드릴로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있어요. 요걸로 해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연장에 보면 밑에 이렇게 그 드릴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게 망치하고 드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망치하고 드릴 되어 있는 건 누르면 얘가 망치처럼 치면서 구멍도 뚫어주는 거예요. 그냥 좀 잘 안 뚫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곱게 뚫을 때는 이걸 제끼면 돼. 제끼면 그냥 돌리면 돼요. 다르지 그죠? 돌리면 되고 이걸 딱 제끼면 한마디 돼요. 박으면서 들어가니까 더 힘있게 들어가겠지. 깔끔하게 뚫을 때는 이렇게 앞에 쪽으로만 제끼 하시면 되고 이 정도 돼야지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제대로 뚫을 수 있어요. 깊이 뚫을 때는. 그리고 날도 보면 아까 날은 한 장만 이렇게 십자로 돼 있는데 이게 더 깔끔하게 있고 그래 그 다음 칼부록을 넣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칼부록 이게 사이즈와 이 사이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큰 걸 두고 그러면 얘가 아무리 이렇게 좀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못 잡으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보통 칼부룩 길이는 6mm, 두께 6mm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이 지금 드릴 바닥에 쓰는 드리면 드릴이 지금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쪼아서 넣는 거예요. 드릴을. 크게 보시면 모양이 좀 다르죠, 두 개가. 그죠? 생긴 게 다른데 좀 가까이 좀 오시죠. 이게 다른데 크게 뭐가 다르냐면 이걸 앞을 당겨서 이렇게 꺼냅니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넣고 있고 양갈비 절대 안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당겨 살짝 올리다가 좀 빠집니다. 이건 임팩트이라고 하는데 임팩트. 좀 힘이 있어야 힘이 된 거예요. 임팩트들이 좀 힘이 필요할 때는 얘를 써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하고 얘는 이건 쪼아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드릴, 일반 약한 드릴이라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드릴 날을 붙일 때 얘는 육각으로 돼서 딱 끼워지잖아요. 얘는 한 사이즈밖에 안 돼요. 한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드릴 날을 보면 잠시만요. 나가볼게요. 얘가 다양하지, 굵기가. 그럼 얘 사이즈에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요. 육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또 날들이 있어요. 그거는 얘 넣을 수 있어요. 얘를 돌리면 늘어나면 구멍이 크시죠? 여기로 돌리면 나가집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가 이걸 넣어요.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꽉 좋아져요. 이 소리 나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대로 작업할 수 있고. 반대도 풀 때는 이렇게 돌리면서 안 풀어집니다. 풀고, 최대한 풀어졌는데, 이 정도는 좀 작으니까 많이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뒤에 날 들어가는 게 사이즈가 다를 때, 그렇게 줄 수 있는 거고, 힘은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냥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종류가 있고요. 대충 큰 거는 다 넣었다. 이거 생각납니다. 이 그룹배입니다, 그룹배. 이 배를 올 여름에 한번 이걸 1대1로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작업을 했는데 이게 길이가 6.5m거든요. 그 10분의 1 모양이에요. 근데 만들어 보다 보니까 올해 배를 한번 띄워보는 거 여름에 목표를 했는데 모양을 만들어 보니까 좀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감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같이 하신 팀 중에 한 분은 옛날에 이 그룹별 직접 몰아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하단에 저 황코대 때라고 하단에 그 만드는 부산시 문화재가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조언 좀 듣고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형도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올 여름에 제대로 1대1로 한 6.5m짜리를 만들고 이렇게 그래 기본 항상 만들어봤어요. 이 돛대를 달면 또 이게
천도 달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제 되면 그냥 논만 지을 건지 이까지 할 건지 고민 중인데 며칠 사이에 만든 거라서 한번 보여드린다고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핀타카 박아놨어요. 딱딱 있죠. 마감이 안 보이게 되어 있죠. 본드를 붙이고 잠시 잡아줘야 되니까 핀타카 딱딱 이 정도 박으면 표가 안 나게 되니까 깔끔하게 막하면 돼요. 그럼 조를 나눠서 한번 같이 잠시만요. 종이를 모델을 저희 프로팀이라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쓰는데 실제 제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돌을 연마석이라고 하는데 연마석 제일 많이 이게 우리 계란하고 이 연마석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써야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 가나. 왜? 왜 안 됐어? 밀어요. 이거는 아까 직소라고 이게 주로 원형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가리 똑같이 이게 저 이상하더라. 곡선을 이거 아까 덜덜덜 떨렸던 거는 제가 이걸 약간 떠서 그런 거고 붙여서 하면 덜덜 떨리는 건 없습니다. 곡선할 때 많이 쓰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곡선을 이렇게 작업을 할 적에는 이거를 많이 쓰고요. 오! 하게 됐다. 이거는 대박. 잘 잡고. 이거 딱 한번 오! 잘한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가끔 하셨어요. 자, 아까는 그냥 하라고 했는데 되는 게 좋고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너무 가까이 가면은 손가락을 자를 수 있고 너무 하면은 이게 힘을 안 받아가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여기를 같이 잡아주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당기고 돌리면서 내리고 쭉 밀고 작업할 때 제일 많이 많이 쓰겠네. 제일 많이 쓰겠네. 다른 게 내가 그거 뼈대 같은 거 하는데 아이고라. 근데 그 중자산 치고 하는데. 5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데 똑같잖아요. 만약에 이 짓을 여기다 해보라 하면 그건 안 할 거예요. 그 사람께 그러면은 똑같은 삼각형인데 대가리가 있잖아요. 대가리가 있다니까 나무를 잡아줘야 돼요. 예, 목같이 그런 거네. 예, MD 같은 몰딩 같은 거는 솔직히 부드럽고 인쇄선을 쓰지만 일반 자격집에 넣으면 조립을 이케아에 대해서 다들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거는